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뭉치를 좀 파헤쳐 볼 텐데요.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트러스트 코칭 스쿨, 줄여서 TCS. 일본의 코칭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한 가지 딱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세상에는 뭐 수백만 원짜리 엘리트 코칭 프로그램 정말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유독 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프로그램이 경제산업성, 파나소닉, 이토추 상사 같은 이런 일본의 거물급 기관과 기업들을 고객으로 만들었을까?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퍼즐을 풀어보는 겁니다. 그 열쇠가 신뢰라는 단어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 퍼즐의 핵심이 TCS가 코칭을 그냥 대화, 기술로만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일종의 존재 방식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단 하나의 철학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바로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면 타인과의 신뢰도, 타인의 성장을 돕는 코칭도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나부터 들여다보라는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죠. 자기 신뢰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뭐 관계나 업무상 문제라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심리학적 통찰하고도 딱 맞닿아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건가요? 나를 믿자 뭐 이런 구호만 외칠 수는 없을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첫 단추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있어요. 전체 3단계 과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신을 신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남을 코칭하기 전에 나 자신과 먼저 대화하는 법이요. 바로 그거죠. 이게 TCS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마음의 추를 벗어던지는 법이라는 거의 시적인 표현이 나오던데요. 아, 네. 이게 바로 그 자기 신뢰를 쌓는 구체적인 방법론 중 하나겠군요. 마음의 추. 라니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면의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면의 브레이크요? 네. 예를 들면 나는 원래 내성적이니까 리더는 못해 라던가 예전에 한 번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같은 거요. 과거의 경험이나 스스로 만든 생각의 틀이죠. 베이직 코스에서는 바로 이런 마음의 추가 뭔지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그게 자신의 가능성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걸 딱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내 안의 브레이크를 스스로 발견하게 만든다. 흥미롭네요. 또 타입별 커뮤니케이션 진단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뇌과학이랑 심리학에 기반했다고 하니까 그냥 흔한 성격 테스트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다르죠. 이게 자기 신뢰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두 번째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타입이라는 걸 알게 되면 왜 그동안 힘든 피드백을 주저했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냥 내 성향이었구나. 맞아요. 그건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의 소통 유형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비로소 자기 수용과 신뢰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종의 나 자신 사용설명서를 얻는 셈이네요. 네, 딱 맞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베이직 코스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군요. 어드밴스 코스는 실천적 스킬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상대의 본심을 끌어내는 경청법, 효과적인 질문법. 사실 이런 건 다른 리더십 교육에서도 많이 다루는 주제잖아요. 네, 많이들 다루죠. TCS만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이런 스킬들이 강의실에서만 반짝하고 현장에선 잘 안 먹히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TCS의 접근법이 다른 점은 이 스킬들을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다. 네, 베이직 코스에서 다진 자기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고 연결되는 태도로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청은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내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세상에 들어가 보려는 의지, 이렇게 정의하죠. 이런 철학적 기반이 없으면 스킬은 그냥 기교에 머물고 상대방은 그걸 금방 알아챕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걸요? 그렇죠. 스킬의 전제 조건으로 태도를 먼저 세팅하는 거군요. 그게 있어야 스킬이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가격입니다. 하하, 가격이죠. 베이직 코스가 22,000엔, 어드밴스가 33,000엔, 합쳐서 55,000엔.
우리 돈으로 50만 원이 채 안 되네요. 네.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은 수백만 원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저렴한 게 오히려 신뢰도에 문제가 되진 않나요? 뭐랄까, 대기업들이 이 가격표를 보고 이거 너무 싼데 제대로 된 프로그램 맞나 하고 의심하진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런 질문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창설자인 바바 케이스케의 미션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미션이요? 네, 그의 목표는 코칭을 일부 부유층이나 리더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우는 교양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격 장벽을 확 허문 거죠. 아, 그리고 기업들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효과를 직접 확인했어요. 가격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한 셈이죠. 리더 한두 명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이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을 때 이 가격은 오히려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코칭의 대중화라는 미션을 위한 전략적 가격이었군요. 아, 납득이 가네요. 그럼 이제 이걸 직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의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죠. 어드밴스 코스까지 수료하면 TCS 인정 코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요? 정확히는 인정 코치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에 참가할 자격이 생깁니다. 별도의 트레이닝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면 TCS의 공식 텍스트를 사용해서 베이직과 어드밴스 강좌를 직접 열 수 있게 돼요. 잠깐만요. 그럼 비교적 짧은 과정을 거쳐서 바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코치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솔직히 좀 빠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품질 관리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경험이 부족한 코치들이 제대로 된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TCS는 코치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시스템으로요? 네. 핵심은 수십 년간 검증되고 다듬어진 공식 텍스트예요. 이 텍스트가 워낙 체계적이라서 설령 코치의 경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강생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코치는 텍스트의 내용을 전달하는 가이드자, 수강생의 변화를 돕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거군요. 운전이 좀 서툴러도 일단 길은 잃지 않게 해주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자격증만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트러스트 이칼리지라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있어서요. 전국의 코치들이 최신 코칭 이론이나 스킬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고 또 코치들끼리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거나 전용 SNS에서 교류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문화가 아주 활발합니다. 아, 커뮤니티가 있군요. 네, 즉 자격을 취득하는 건 끝이 아니라 이 지속적인 학습 커뮤니티에 입장하는 시작인 셈이죠. 그렇군요. 개인의 역량에 기댈 수 있는 부분과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네요. 비용도 트레이닝비, 연회비 다 합쳐서 20만 원 내외라고 하니 다른 자격증 과정에 비하면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고요. 그렇죠. 심지어 부업이 금지된 공무원이나 교사를 위한 제너럴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수익 활동 없이 경험만 쌓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라니 정말 대중화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기업이라는 거대한 조직으로 확장되는지 살펴볼까요? 지금까지는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이 철학의 진짜 힘은 조직 문화 전체를 바꿀 때 드러납니다. 네,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한 사람의 자기 신뢰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변화가 어떻게 파나소닉이나 다이와 하우스 같은 대기업의 조직 전체를 바꾸니 동력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가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연결고리는 리더입니다. 리더요? T-Sales for Company라는 지업용 프로그램은 조직의 리더, 즉 관리자급부터 변화시킵니다. 리더 한 사람의 소통 방식이 바뀌면 그 영향력은 팀 전체로 그리고 부서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한 명의 리더는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건설기자재 리스 회사의 관리직 연수 사례가 인상 깊던데요. 네, 그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한 지점장님이 이전에는 열심히 해라는 정신론으로 끝냈지만 이제는 문제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소통 스킬이 느는 것 이상의 변화로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이건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열심히 해 라는 말의 이면에는 문제의 원인은 너의 노력 부족이야 라는 암묵적인 비난이 깔려 있어요. 아, 그렇죠. 리더는 편하죠. 하지만 코칭을 배운 리더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적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프레임을 사람에서 상황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람에서 상황으로. 네, 이 작은 변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와, 정말 핵심적인 변화네요.
또 다른 지점장님은 스스로를 지시만 하던 컨트롤러에서 부하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서포터로 바뀌었다고 표현했어요. 그 결과 회의에서 좋은 제안이 늘었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전통적인 관리자는 내가 가장 똑똑하고 정답을 안다는 가정하에 지시하고 통제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코칭형 리더는 팀원들 안에 답이 있다. 내 역할은 그걸 꺼내주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런 리더 밑에서는 팀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죠. 이런 말 해봤자 묵살당할 텐데가 아니라 내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겠다는 뭐랄까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 좋은 제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 부서 매출이 올랐다는 한 팀 리더의 사례는 이런 변화들이 쌓여서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이겠군요. 부하의 말을 경청하니 동기부여가 되고 자발적인 행동이 늘어나고 그게 성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구조. 네, 바로 그 구조죠. 자료에 나온 관리자의 지시와 명령만으로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이 모든 걸 압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 진짜 움직입니다. TCS의 기업 연수는 리더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즉 영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트러스트 코칭 스쿨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 처음에 가졌던 퍼즐이 풀리는 느낌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어떻게 대기업을 뚫었는가 하는 그 질문의 답은 결국 그들이 파는 것이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자기 신뢰에서 시작되는 관계의 변화라는 본질적인 가치였기 때문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 운동에 가까워요. 모두가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 문화를 만든다는 미션 아래 개인의 변화가 가정으로 또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아, 특히 창설자가 거울 속의 나아라는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왕따라 외로움 문제 해결에 나서는 걸 보면 이들의 철학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코칭이 더 이상 리더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마치 읽고 쓰기처럼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교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조직과 사회의 소통 문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소통 방식, 즉 깊은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값,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된다면 어떨까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가 나누는 대화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면 우리의 일상과 미래는 과연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